인도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하지만 1인당 GDP는 2,300달러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전 세계 IT 인력의 25%가 일하고 있으며 매년 200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이미 연간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해답은 바로 IT 아웃소싱에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전체 고용인구의 50%가량이 IT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즉, 인도 정부 차원에서 IT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다시 교육 분야에 투자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인도 국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인도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 사진에는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있는 어린아이와 이를 지켜보는 어른들이 담겨있다. 얼핏 보기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각종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엔 아동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극심한 빈곤층 비율이 무려 24%에 달한다.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극빈층이라는 뜻이다. 반면 상위 10%의 부자들은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빈부격차다. 오늘의 주제, 인도의 충격적인 빈부격차 수준, 지금 바로 알아보자.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특히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10개 지역 빈민촌 거주 여성 가운데 약 20%가 직업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경우 무려 35%의 여성이 성매매와 관련돼 있었다. 즉, 인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층이며 이 중 최소 1억 명 이상이 성적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 정부는 성산업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단속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인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비하르주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수학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공개했다. 시험지를 받아든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도에서는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빈곤층 자녀일수록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도에는 약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문맹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인도의 15세 미만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비율은 고작 49%에 불과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비하르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2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도 뉴델리는 무려 6.8명이나 된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 인프라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2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최근에는 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인도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생산국이라는 타이틀 획득만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 정작 국민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방정부 예산안에서도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약 40 떨어진 구르가온 지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 전체 인구 중 하위 20%는 1인당 연간 수입이 평균 4,120달러에 불과한 반면 상위 20%는 8만 달러로 무려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 아시아판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내 최고 갑부는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으로 재산이 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인도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인도 경제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소득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기준 1인당 GDP 순위에서 뭄바이가 4위, 델리 6위, 챈나이 9위 등 주요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하위권에는 비하르주, 우타르 프라데시주, 라자스탄주 등 농촌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500조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국가사회 기반 시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농촌 지역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조차 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심각한 양극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인도다. 지난 6월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하위 10% 계층이 전체 부의 약 8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인도 뭄바이시에는 빈민층 거주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을 정도다. 또한 최근 한 조사기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무려 70%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난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도 겨우 14%에 불과했다. 그만큼 인도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